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학년 수학, 16번째 시간인가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다가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좀 익숙해질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어떤 수학적인 시야를 좀 넓히는 거예요. 수학적인 시야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어떤 2차 방정식, 이거 꼭 2차 방정식이 아니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그냥 방정식 자체로만 놓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방정식이 있으면 방정식으로만 놓고 생각하면은 그 어떤 바라보는 시야의 폭이 좁아요. 그냥 뭐 근의 공식, 근과 계수의 관계, 뭐 그 정도밖에 생각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함수적인 사고, 함수적인 사고로 좀 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처음에 이제 도입했던 게 여기다가 좌변에다가 는 y, 그 다음에 우변에다가 는 y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마치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함수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하고 자 y는 0이라는 y는 0은 이제 x축이죠. 그러니까 이차함수인데 이 이차함수는 일종의 이것도 도형이지.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고 그다음에 이 y는 0이라는 거 x축. x축은 뭡니까? 일종의 직선이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과 직선. 이렇게 방정식을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어, 다각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시야로. 그러니까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일종의 자,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다시 얘기하면 이 두 함수의 뭐라고 볼 수가 있다? 연립 방정식을 풀고 있다. 왜냐면 지금 이 두 개의 식에서 누구만 소거가 되면 y만 소거가 되면 정확하게 이 방정식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얘들은 수학적으로 같은 상황이에요. 알겠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자, 이런 거를 필요, 충분, 조건 내지는 동치 이렇게 얘기해요. 수학에서. 자, 이렇게 모양은 달라도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똑같은 그런 상황을 필요, 충분, 조건 내지는 동치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건 몰라도 돼요. 아무튼 필요, 충분 조건은 나중에 나올 거야. 근데 아무튼 요렇게 두 개.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y를 소거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자, 이 2차 방정식 해는 뭐랑 정확하게 일치하냐면 연립방정식,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연립방정식의 해는 얘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공통해라고 그랬죠? 물론 공통해 내지는 공통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공통해. 근데 이 공통해는 이게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 기하라는 건 도형을 의미해요. 도형, 그림 뭐 이런 거. 기하라는 거는 이제 의미가 어떤 도형이나 그림 뭐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 그래프. 그럼 이 공통해는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이다. 그러니까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그림 그리고 이 그림 그려서 교점. 그죠? 교점.
근데 이제 이 교점이라는 거는 좌표 평면 위에 표시되는 교점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는 거죠.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보이는 어떤 점이잖아, 이 교점이랑 두 그래프의 교점은. 예를 들면 어떤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교점 이렇게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거라고. 이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어요, 실체. 눈에 보인다고, 실체가 있다고.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 근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실체가 존재한다는 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실근. 실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 이건 실근이야, 실근. 결국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해 중에서도 결국에는 실근을 의미합니다. 실근. 뭐가? 바로 이 그래프의 교점.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의 교점이 없다는 거는 실근이 없다는 거야. 그럼 실근이 없다는 거는 그게 근이 완전히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실근이 없는 거고 허근이라는 건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색하지 않게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아예 정리를 머리를 속에 정리합시다. 자, 자,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자,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뭐 해라고 얘기해도 되죠. 해. 연립방정식의 식의 해다. 알겠죠? 연립방정식의 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림상으로 얘기하면, 자, 그걸 기하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점에,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교점이라는 거는, 점이라는 거는 좌표 평면에서 순서상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A, B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방정식은 보통은 이제 뭐 X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X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X 값만 찾는 거라고. 근데 이제 교점이라는 거는 X 좌표도 있고 Y 좌표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찾는 건 X 값이니까.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에서 Y를 소거하면 이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거기서 이제 우리는 X 값만 찾는 거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죠. 교점의 X 좌표. 교점의 X 좌표가 됩니다. 알겠죠? 자, 방정식의 근은 연립 방정식의 해. 다른 말로는 교점의 X좌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교점의 X좌표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럼 교점의 X좌표가 없으면 그거는 방정식에 근이 없는 게 아니야. 실근이 없는 거야. 실근이 없는 거니까 허근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거 기억해 봅시다. 선생님이 지난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런 말 열심히 한 사람들은 기억날 거예요. 대수학의 기본 정리. 자,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이 존재한다. 자, 이거는 이제 누구에 의해서? 가우스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자, 근데 뭐 이건 우리 수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자, 증명은 우리가 생략하고 이 말만 기억하면 돼. n차 방정식은 무조건 n개의 근을 가져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이 n개는 뭐하고 뭐를 다 포함하는 거냐면 중근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허근까지 포함하는 거야. 허근을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 근이라는 게 없는 방정식은 없다고. 모든 방정식은 근을 가져요. 그것도 n차 방정식은 n개. 그러니까 3차 방정식 3개, 4차 방정식은 4개,
오차 방정식은 5개. 이 근을 갖는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교점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안 생긴다는 거는 실근이 없다는 거지 이 방정식이 근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허근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말 외워라. 자,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연립방정식의 해. 그 다음에 자 그걸 기하, 도형으로 이제 생각을 하자면 그림으로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림 가지고 생각을 하면 교점의 x좌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제를 여기다 풀겠습니다. 옆에다가. 자, 예제 1번 하려고 그랬었죠?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의 그래프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저희 카톡이 갑자기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k 값을 정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하고 그 다음에 x축이라는 거지. y는 0이라는 거지.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만난다는 게 바로 교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교점이 몇 개 나오게,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나오게 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왜냐면 이 차항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분명히 아래로 볼록인데, 그럼 x축이 어떻게 지나가는 걸 원하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원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게끔 k 값을 정하라는 거지. 그런데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함수에서 k 값을 모르는데 k 값을 정해야 되잖아. 이 k 값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k를 찾는 그런 지금 문제를 낸 거지.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그림 못 그린다고. 뭐 y는 0이야. x축이니까 x축은 이제 뭔지 뻔히 아는데 얘가 대충 위치가 어딘지를 좀 찾기가 어려워. 곤란해요. K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 상태로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차 함수, X축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다는 거지. 좀. 그쵸? 그런데 얘를 이 두 개에 관련된 문제를 Y를 소거하면 이제 얘가 뭘로 전환이 돼? Y를 소거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뀐다고. 얘들은 뭐였는데? 함수들이었죠, 함수들. 얘들은 함수들이었는데 얘들을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의 방정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실근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점이 몇 개? 두 개가 나오길 원하는 거죠. 교점이 두 개 나오길. 근데 이 교점은 눈에 보이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건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체가 보이는 두 개라는 거는 이 방정식 입장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가지고 해결하면 K값의 범위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함수들 가지고 하려면 X축 그리고 이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판별식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 써봐.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D는 9-4K죠?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K값은 얼마입니까? K값은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금방 나온다.
그 4분의 9보다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함수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런 경우에서는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건 이제 우리가 자유자재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주면 돼. 물론 그냥 이거 자체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이거 자체로 한번 문제 풀어볼까, 그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 그래프를 우리가 이 이차함수는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얘를 약간 이렇게 만져줄 수가 있어. 어떻게 만져줄 수가 있냐면 y는 이거 완전제곱 만드는 거 알죠? x-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뭐라고 해주면 되냐면 4분의 9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완전제곱할 때 조금 보태줬으니까 뒤에서 빼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꼭지점이 자, 꼭지점이 2분의 3, k-4분의 9야. 이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좌표가 여기는 2분의 3이고 여기는 얼마란 얘기예요? k-4분의 9야. 근데 x축하고 지금 교점이 몇 개 나오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x축이. 그러면 이런 시츄에이션이 만들어지려면 이 k 값이 어때야 돼? 뭐 더 정확하게는 k-4분의 9가 k-4분의 9가 이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x축은 이제 이건 그냥 우리가 말로는 x축이지만 이거는 y는 0이기 때문에 y 값 자체는 0이라고. 그러니까 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k는 뭐보다 4분의 9보다 작다가 나오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푸는 거랑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더 빨라? 판별식이 더 빠르다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 어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렇게 분석하는 걸 더 좋아해요, 선생님. 왜냐면 이 판별식은 너무 공식화돼 있고 너무 기계적이야. 이렇게 좀 수학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요 함수를 가지고 푸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판별식 쓰자는 거지, 이런 문제들. 우리 뭐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 종교가 뭐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왜 기독교 아니야, 선생님 무교예요. 무교인데 성경책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 여러분들 이거 판별식 편하죠? 판별식으로 흥한 자 판별식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라는 건 너무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하면 안 돼. 이 함수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알겠죠? 판별식으로 흥한 자는 뭘로 망한다고? 판별식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둘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함수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판단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냥 이 판별식만 가지고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2번은 그냥 좀 빨리 해봅시다. 자, x에 대한 이차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이 x축의 위치 관계가 이 그래프와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k 값을 구해라.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이차 함수하고 x축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얘를 가지고 얘들 둘, 그러니까 x축이라는 거는 y는 0이잖아요. 그럼 얘들 둘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그냥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이런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2배의 k-2x 플러스 k제곱은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에서 위치 관계, 그거는 판별식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려면 d가 뭐보다 0보다 커야 되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d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이렇게 접한다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 접하는 여기가 이제 중근이라는
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교점의 실체가 없는 거죠. 교점이라는 게 없는 거야, 실체가. 실체가 없다는 건 바로 허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K 값을 우리가 따져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최대한 좀 시간을 해야 되는데 또 깜빡했어요. 스톱워치를 좀 누른다는 게 스탑워치를 누르지 않고 또 시작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조금만 하다 끝내겠습니다. 어, 너무 길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지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61페이지 문제 해결하기 보도록 합시다. 자, 이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5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b일 때 승우와 미란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a, b 값을 구하려고 한다. 자, 승우는 어떤 방법이냐? 그래프가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그대로 이차 함수가 있고 그게 이제 x축의 교점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b예요. 그럼 이게 지금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x절편인 거지. x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b인데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1,0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b는 b, 0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0을 누가 지나니까? 누가 지납니까? 바로 이 이차함수가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1,0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다는 거지. 지난다는 거는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여기다 대입해. y하고 x에다가 그러면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가 0이란 얘기니까 그러면은 a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a 값이.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b도 이제 x 절편이니까 b, 0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b,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b, 0 대입하면 b제곱 뭔가요? b를 대입하면 b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5는 0인데 a 값이 지금 나왔단 말이야. 자, a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5는 0이죠. 그죠? 그럼 뭐 이제 이거 b 값을 이제 찾아주면 b 값이 5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1은 이미 여기 있으니까 요 b 값은 양수로 지금 표시가 돼 있죠. b 값은 5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은 값은 a 값은 마이너스 2고 b는 5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볼까?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y는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5라는 이 2차 함수하고 x축은 y는 0이죠. 이 두 함수를 가지고 연립을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줘요. 연립방정식 이 두 함수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근데 얘들아 왜 이 말을 좀 헷갈리면 안 돼. 이게 함수지만 이거 우리가 2차 함수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도.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x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라 xy에 대한 방정식이겠죠. 알겠죠? 이 말이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저거를 2차 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냥 이걸 그냥 y까지 포함시키는 하나의 xy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제 이차함수고 자 y는 0이라는 건 이제 이거는 상수함수라고 하거든 이런 건 여기 0이 상수잖아 이건 상수함수인데 함수지만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라는 이 말이 함수보다 더 포괄적인 말이야.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도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이제
x, y에 대한 방정식인 거지. x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라. 아무튼 얘들 둘 갖고 연립 방정식 풀어주면 어떻게 돼? y가 소거되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좌표. 그럼 교점의 x좌표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b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플러스 b인데 그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나오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b인데 그거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론은 똑같이 나온다. 오케이? 똑같이 나오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한 거는 봐봐. 이 수학이라는 거는 선생님 수업 잘 들은 사람들은 이제 좀 느낌이 올 텐데 항상 확장을 합니다. 확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본적인 게 나와요. 아주 기본적인 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좀 복잡한 걸로 확장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봐봐. 지금까지 우리가 뭐를 한 거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이차 함수하고 y는 0이라는 직선을 가지고 한 거죠. 근데 직선 중에서 가장 간단한 직선이 y는 0이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한다고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 다음에 그걸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장하는 거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아주 단순한 이 x축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직선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된 그냥 일반적인 직선 있죠. mx 플러스 n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전혀 다를 게 없다고. 그 마찬가지야. 이 연립방정식에서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에서 y를 소거하면 x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그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그거는 교점이 두 개란 얘기고 실근이 서로 같은 실근 그러니까 서로 같은 실근이라는 건 중근이죠. 중근이 나오면 교점이 한 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접하는 거. 그 다음에 교점이 없으면 허근. 이런 겁니다. 허근이 나오면 교점이 없는 거. 똑같아요, 판단하는 게. 아시겠죠? 똑같아요. 판별식으로 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걸 알아야 돼. 요 직선이 여기 있으면 이거는 뭐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요 m이 얘기하는 건 우리한테 뭐를 암시해 줍니까? 얘기해 줍니까? 기울기죠. 그 다음에 n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뭡니까? n이 얘기해 주는 건 y절편이죠. 이건 이제 모르면은 그건 뭐 있을 수 없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볼까? 야, 그냥 여기다 쓰면서 같이 합시다, 그냥. 야, 봐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아래로 이거는 뭐 이제 포물선이겠죠, 포물선. 이건 포물선이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직선이 있어요. y는 mx 플러스 c, n. mx 플러스 n이 있어요. 이건 직선이야. 그러면 이제 이 직선하고 얘들의 지금 뭘 보겠다는 거냐면 위치 관계를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포물선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 위치 관계라는 건 얘들의 그림이 어떤 위치로 놓여 있을 때 어떤 시츄에이션이 만들어지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물선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교점이 두 개 생기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고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없는 거죠. 그겁니다.
그걸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야. 이 포물선하고 직선이 어떤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느냐를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 포물선 따로 직선 따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얘를 연립하는 과정에서 y를 소거하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여기 우변에 있는 mx 플러스 n을 왼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이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실근, 즉 중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매치시켜 줄 수가 있다고. 이게 매칭이 된다고. 이거랑 이게 같은 상황이죠. 얘하고 얘가. 그럼 이거랑 이게 같은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거랑 이게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 포물선하고 직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귀찮으면 이걸 y를 소거해가지고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판별식 써주면 계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 그림 그리고 이거 그림 그려서 위치 관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림 그리는 게 뭐 썩 그렇게 유쾌한 일입니까? 이거 그림 그리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얘도 그리려면 이거 뭐 그 기울기 생각해야 되고 뭐 y절편 찍고 좌표 평면 그리고 얼마나 짜증나. 그러니까 얘를 그냥 아예 얘랑 아예 수학적으로 의미가 똑같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y를 소거해갖고 이걸 만들어.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다 넘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굳이 판별식을 안 써도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사실은. 인수분해 되지만 그냥 판별식 쓰면 판별식은 25 마이너스 16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양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건 실제로 이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자,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쓸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쓰면 틀려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교점이 두 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교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위치 관계는.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교점,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생긴다.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냥 실근. 실근이라는 말은 이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문제상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냥 뭐 나머지는 그냥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 이차함수가 있고, 이 직선이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돼. 그런데 그러려면 그림 그려보면 돼요. 그림 그리면 되는데 그림 그리는 게 짜증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얘들을 y를 소거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줘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k. 이 식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그리고 이거 다 넘겨. 넘기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x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거 판별식 써주면 이 판별식 이거 간단한 판별식 쓸 수 있죠. 여기가 지금 2로 반으로 쪼개기가 좋으니까. 그럼 이거는 1 플러스 4 플러스 k가 되겠죠. 그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0보다 커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자, 문제 2번. 자, 이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판별식을 쓰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뭐 해야 돼요? 중군 찾으면 되겠죠, 중군.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분석하기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분석하기? 자, 그럼 이제 여기 63페이지 분석하기 여러분들 보시면 y는 x-a의 제곱의 그래프와 y는 2x 플러스 b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a 값이 1일 때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b 값의 범위를 정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a 값이 1일 때 그러면 뭐 이것도 이제 뭐 가장 속편한 거는 뭐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이게 그림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A를 값을 모르고 B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 그려갖고 뭐 교점을 보기가 어렵다고. 그럼 이제 이것도 뭐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볼까요? 판별식을? 그럼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Y를 소거해서 방정식을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Y를 소거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 정리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은 2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넘겨주면 자 넘겨주면 x제곱에서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a 플러스 1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거 판별식을 계산해 볼까요? 판별식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간단한 판별식 있죠? 간단한 거 요게 2로 나눠주면 편하니까 자 그럼 이건 이제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요게 판별식이라고 그래도 아주 다행히도 a가 또 사라져줘요. 그러면 이거 2a 플러스 b 플러스 1이죠? 그죠? 이게 판별식이야. 그럼 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위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럼 이제 요 차례대로 하면 돼요. a가 1일 때 a가 1이라는 건 요 a 자리에 어, 1을 대입하라는 거지. 그거 해볼까요? 자, 1번. 자, A가 1일 때 만나지 않아야 돼. 만나지 않게끔 B의 값을 구해보는 거죠. B의 값의 범위를. 그럼 A가 1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해요. 그러면 저 판별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B 플러스 3으로 바뀌죠? 근데 그게 뭐를 해야 돼? 만나지 않아야 돼.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판별식은 허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즉 B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쉽죠? 그 다음 2번. B가 1일 때. 자, B가 1일 때.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B가 1일 때는 자, B가 1일 때는 이제 B 값에 1을 넣어주면 판별식이 2A 플러스 2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A 값의 범위는.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그랬어요. 한 점에서. 자,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자, 3번. 이 판별식이 자, 2A 플러스 B 플러스 1이라는 이 판별식의 값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게 0이 된다는 거죠. 그죠? 어. 그럼 그러니까 요 3번에서는 뭐 A 값이 얼마일 때, B 값이 얼마일 때 그런 조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A하고 B라고 그냥 써야 돼요. 요 1, 2번에서는 1번에서는 A가 1일 때, 2번에서는 B가 1일 때, 뭐 이런 이제 값을 줬단 말이야. 값이 이렇게 조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A 대신에 2를 대입했던 거고, B 대신에는 2를 또 대입했던 거죠. 근데 3번에서는 A 값이 얼마고 B 값이 얼마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A하고 B라고 써야 돼. 그럼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관계식이에요. A하고 B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알겠죠? A, B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끝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이제 직선의 형태죠. 요 A하고 B의 관계가 직선의 형태인데 그건 뭐 이제
나중에 좀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식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식을 구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몇 분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내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미 시험 범위는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진도를 계속적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진도를 계속 나갈 거니까 이번 주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그 한 주일이 더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등교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그 전까지는 진도를 쭉쭉 나갈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